제일동포 사회의 발전, 제일동포 사회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오랜 역사를 갖는 제일동포의 삶을 돌아보며 특히 제일동포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 영역에서의 향후 전망을 가늠해보고 그 내용을 학습한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제일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차세대 제일동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일동포 사회의 발전이 일본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제일동포 사회의 발전이 한국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제일동포의 역량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대교체 양상입니다. 1910년대 초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올드커머의 세대교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올드커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2세에서 일본에서 출생한 2세로의 세대교체가 우선 있습니다. 일본 정착 시차에 따른 세대교차의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1945년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는 2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전 일본 출생 2세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1945년 이후에 1945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대체로 보면 1950년대 초반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1950년대 중반에 출생한 사람들도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은석, 권숙인 그리고 박승현 선생이 공동으로 편집한 제일한인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김희양 선생님의 그 글에서 보면 이제 몇 분의 그 제일동포 2세 특히 여성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966년생의 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희양 선생의 글에서는 1966년생이 가장 늦은 제일동포 2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1966년생으로 김희양 교수의 그 글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는 1966년 이후에 태어난 2세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1945년 이전에 일본 출생 2세가 등장하거나 또는 50년대 초반에 대거 등장을 하고 출생을 하고 1950년대 중반에도 중반 이후에도 일부 이제 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부모의 영향을 보면 뭐 어떤 세대에서든 어떤 국가 지역에서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세대 교체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과 관련해서 공감과 반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일동포 올드커머 1세와 2세의 세대 교체를 보면 1세 이들의 그 한국과 관련된 그 감각이 1세 한국 출생으로 일본에 건너간 1세들의 경우에는 한국이 고향이자 조국인 상황인데 2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그 고향일 뿐 자기에게는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한국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1세와 2세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한국이 조국이라고 하는 점은 1세와 2세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3세에서 4세 또는 2세에서 3세 또는 3세에서 4세로의 이 그 세대 교체를 보면 결국은 일본 출생한 사람에서 일본 출생한 사람으로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측면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정체성 형성 과정에 일본에서의 그 교육을 받고 또 또래 집단이 이제 일본인과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1세에서 2세로의 세대 교체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저항과 적응이라고 하는 점이 좀 달라지는 그런 그 부분이 있고 적응 쪽에 더
역점을 두는 그런 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일체감이 그만큼 미약해지는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어라든가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그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을 통해서만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의미에서 제3자적인 어떤 그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롭게 학습을 하거나 취득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의 한국은 한국 국적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 국적자가 있을 텐데 여하튼 그들에게 있어서의 한국은 하나같이 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국이 되겠지만 일본으로 국적을 변경시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타국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뿌리인 조국, 뿌리이자 조국인 사람과 뿌리이지만 타국인 그런 제일동포를 이제 양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20년 현재 보면 올드커머의 경우에는 3세와 4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0.5세대, 2.5세대 또는 3.5세대 등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구미 작가가 2.5세라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밝혔는데 그것은 제일동포 2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2.5세다 하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일동포와 한국인끼리의 이제 그 결혼에 의해서 0.5 또는 3세, 제일동포 3세와 제일동포 4세 등의 그 세대 차이에 의해서 0.5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뉴커머들의 경우에도 세대 교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뉴커머들의 경우에는 1세대와 2세대가 이제 대부분이고 3세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전히 1세도 1980년대에 이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1세대들도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거의 1세대의 활동이 전무한 올드커머와 이제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동포의 세대 갈등은 이 보편적인 세대 갈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엿보이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시대나 또는 지역, 국가의 그 차이나 차별 없이 모든 그 세대 교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신구 세대들 간의 어떤 가치관, 그 연애관이라든가 결혼관, 인생관, 세계관 등등 이러한 그 세대 갈등, 보편적인 세대 갈등은 제일동포들의 세대 갈등의 측면에서도 다 엿보이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보편적인 세대 갈등 이외에 제일동포들의 세대 갈등에 있어서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보다 더 그 추가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과 일본 사회를 보는 관점에서 그 세대 갈등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 한국 사회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그 올드커머의 경우에 이념 대립이 같은 그 제일동포 사이의 이념 대립이 심했고 그것이 세대 교체 과정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한 남북 관계나 통일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차세대들이 이제 그 아랫세대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고 또 일본 사회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일본 사회의 어떤 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선 연상되는 그런 세대와 그런 것을 적응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뭐 이해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어진 여건에 적응하려고 하는 데에 더 역점을 두는 그런 그 갈등 양상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올드커머 출신 내부의 세대 갈등과
그리고 올드커머와 뉴커머 간의 세대 갈등, 민당과 한인회 간의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여기서는 올드커머 출신 내부의 세대 갈등의 그 한 단면을 그 박영일 RIH 가수의 청하로 가는 길에 아버지의 고향을 찾으면서 사망한 부친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는 이 노래에서 제4장 청춘 부분에서 젊었을 적 심한 고생이 아버지를 병들게 했어. 죽은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난 울지 않았다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울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상 부분이죠. 근데 그 앞에 2장 고향 부분에 7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국경이 있을 손가. 희미한 기억들 하늘처럼 맑아져 마음 구석까지 맑게 개이네. 슬픈 시대가 있었음을 잊을 수야 없지만 과거보다는 내일을 향해 사는 것이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함께 산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이 나지 않은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고향을 가면서 느낍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국경이 있냐. 그런 아버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뭔가 희미하게 어떤 그 장막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확 풀어지면서 그 사이가 이제 맑게 개이는 그런 것을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그 세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러한 것을 이 노래로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거듭 들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